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날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 상에는 우리가 숫자 데이터도 있고 문자 데이터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데이터 타입이 더 있다고 했었어요. 뭐냐면은 순서형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순서형 데이터, 순서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순서, 날짜. 실무에서는 워크위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몇 주차의 실적, 1주차 실적, 2주차 실적, 주차별 실적, 일자별 매출액,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 분량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에 대한 현황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공정이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용 가능한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실무에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한번 데이터 타입을 볼게요. 우리 str이라고 하는 함수 썼었죠.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날짜 데이터가 있긴 있어요. 그쵸? 있긴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나와요? CHR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쨌든 융통성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이 숫자랑 하이픈이라고 하는 요 짝대기 기호가 같이 있네 라고 그냥 인식을 해버려서 얘를 날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데이터를 그냥 문자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문자로 인식하고 있는 이 날짜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날짜 형식으로 바꿔줘서 날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간단해요. 아주 간단맨이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자, as d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df1에 날짜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날짜라고 하는 데이터가 문자에서 날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바뀐 결과를 내가 새로운 칼럼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df1에 어떻게? 요렇게 날짜 언더바 dt 요렇게 바꿔볼게요.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해주고 다시 우리 str의 df1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맨 아래 날짜 언더바 dt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짠하고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거기 뒤에 보면은 date라고 하는 형식의 포맷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CHR이라고 하는 형식이었는데 date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날짜 데이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포맷이 바뀐 거죠. CHR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date라고 돼 있죠. date 날짜 형식으로 데이터가 바뀐 거예요. 날짜 형식. 그럼 요렇게 바뀌면은 우리가 뭐 어떤 작업을 해줄 수 있냐면은 내가 특정 날짜를 또 추출하는 요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필터 기법 있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날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요즘 보면 2019년도 데이터부터 2019년도 5월 16일부터 2019년도 8월 7일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날짜 단위 데이터 추출 요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날짜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짜 형태로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은 필터 함수 써가지고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바꾼 이 날짜 데이트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거에다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주느냐? 요렇게 걸어주면 돼요. as date 써서 2019년 6월 1일 이상인 데이터만 뽑아보주고 싶다. 그럼 요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오잉? 에러 난다. 무슨 에러일까? df1 필터 as data 오타 났네. 데이트? 자, 요렇게 해주면은 2019년도 6월 1일 이후의 데이터만 쫙 뽑아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 이후 데이터 추출. 요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필터 걸어서 날짜 언더바 DT라고 하는 항목이 이번에는 6월 1일 이상이면서 데이트 해서 써주면 되죠. 2019년 6월 1일보다 크고 엔드 그리고 6월 30일 이전까지의 데이터만 뽑아보자. 그러니까 6월달 데이터만 뽑아보자. 여기 부등호 바꿔주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6월이 며칠까지 있지? 30일까지 있죠? 30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6월달 데이터만 뽑은 거예요. 6월달 데이터만 2019년도 6월만 데이터를 추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앞에 지금 이 데이트 붙여주고 있죠. 계속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날짜는 이미 데이트가 맞아요. 근데 요 숫자 요거는 컴퓨터가 또 문자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날짜로 잘 처리된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조건 걸 때 여기 as date를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시작 날짜랑 끝 날짜에다 쓰고 있죠. 근데 이 날짜라고 하는 이 값은 또 문자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날짜 형식으로 인식시켜줘서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날짜랑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얘는 이미 날짜가 맞아요. 얘는 날짜가 맞는데 우리가 쓴 이 2019-0601이 날짜가 아닌 거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도 날짜로 바꿔주고 조건을 걸어서 날짜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이미 날짜가 맞아요. 날짜 형식의 데이터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각화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날짜 형태로 따로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썼냐면은 얘 때문에 쓴 거예요. 얘 때문에. 요 글자 자체를 컴퓨터가 날짜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 워낙 바보같이 멍청하니까 날짜로 인식을 못해서 얘를 날짜로 바꿔줘가지고 날짜의 범위를 지정을 해준 거죠. 요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필터 걸어서 6월달 데이터만 이렇게 짜자잔 해서 추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짜자잔 요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해서 이 날짜에서 날짜 데이터만 따로 추출하는 방법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해줄게요. 인스톨 패키지 해가지고 어떤 라이브러리 설치할 거냐면은 날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요런 패키지 하나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키지. 요 패키지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라이브러리 해서 요 패키지 하나 불러줄게요. 이 날짜 처리하는 패키지예요. 날짜를 처리하는 패키지. 날짜를 처리하는 패키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좀 처리하는 재밌는 작업들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날짜 이런 데이트 타임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바꾼 이런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여기 지금 2열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처리한 날짜 언더바 DT라고 하는 함수 요런 함수들을 써주면은 우리가 아까 2019년도라고 하는 요 연도 있죠? 얘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얘만. 연도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df1에 연도 요렇게 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렇게 써주면은 이제 df1에 연도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짜잔하고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도. 네. 요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날짜를 사용하는, 날짜를 처리하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얘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 df1 데이터에 연도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우리가 새로 추출해 줄 수가 있어요. 연도 데이터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연도를 뽑을 수 있으면 뭐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월도 뽑을 수 있어요. 월.
month df1 날짜 하면은 month도 뽑히는 거예요. 확인은 어떻게 하냐? 뷰에서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면 뒤에 연도 뽑혔죠? 월 뽑히죠? 요런 식으로. 날짜 처리를 왜 했냐? 이런 식으로 날짜 형식으로 컴퓨터가 날짜를 이해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연도, 월, 주차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차 뽑아봅시다. 워크위크. 주차. 위크. 요렇게. df1에 날짜 dt. 굉장히 유용하죠? 요렇게. 그럼 주차까지 또 뽑히죠? 요런 식으로. 몇 주차인지, 20주차인지, 21주차인지 요렇게. 와우. 요일도 알 수 있어요. 요일도. 요일도 쓸 수 있어. 요일도. df1에 요일 선언해주자. 어떻게 쓰면 되냐? weekday. day of week죠. weekday에서 df1에 날짜 dt 써주면은 요일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요일도. 그럼 요일이 지금 숫자로 나오죠. 숫자로. 내가 만약에 이걸 텍스트 문자로 집어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다 콤마 해주시고 label equal true 요렇게 써주시면은 요일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한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 날짜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뭐가 가능해요? 주차별, 출고 수량의 합, 요일별, 출고 수량의 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쵸? 한번 계산해볼까요? 요일별, 출고량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뭐예요? 피벗 테이블 쓰는 거죠? 예. 그룹 바이 써가지고 그룹 바이 써서 우리가 계산한 요일 넣어주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써줘요? summarize 써서 합 뭐의 합? 출고 수량의 합을 계산해서 출고 합 계산을 하면은 뭐가 계산되는 거예요? 요일별 출고량의 합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죠? 요렇게 날짜 처리를 이렇게 짠하고 해버리면은 여기서 내가 연도, 주차, 월, 요일, 일자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어떤 것도 쓰냐? 분기도 써요. 분기 개념. 쿼터스 많이 쓰죠. 그쵸? 분기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그쵸? 쿼타 df1에 또 뭐 쓰면 돼? 날짜 쓰면 돼. 또 요렇게 그럼 분기도 계산돼서 나와요. 되게 유용하겠죠 이러면. 그래서 뷰 함수 한번 확인해보면 분기 나오네.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도 계산이 돼요. 상하반기 구분도 돼요. 상반기 하반기 뭐 이건 뭐라고 할까요? 상하반기 얘도 돼요. 시메스터라고 하는 함수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날짜 데이터 집어넣으세요. 그럼 상반기 하반기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매출도 계산이 가능해. 상반기는 1 하반기는 2 이런 식으로